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국 광주FC가 수원지CT와의 이적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는 데 성공하면서 광주FC의 엄지성 선수는 이제 수원지CT로 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과연 엄지성 선수 수원지CT로 이적해서 주전 경쟁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지성 선수와 수원지CT의 연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현재 상황은 이 광주가 결국 수원지CT의 파이널 레터에서 나왔던 이적료를 수락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결국은 엄지성 선수와의 약속을 지킨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이 전반적인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이번 수원지CT의 제안이 아니라 지난해 미네소타의 제안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지난해 MLS 미네소타와도 엄지성 선수는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아닌 MLS, 이 미국 무대에서의 제안이었고 따라서 광주 구단 역시 MLS가 아닌 유럽에서 오퍼가 왔을 때는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잔류를 시켰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윙어 뎁스가 매우 얇은 상황에 있었던 수원지CT가 엄지성 선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100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도 충분히 이 주전급 자원으로 보고 베팅을 한 이적료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지성 선수 역시 이를 기회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지성 선수는 광주FC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것이 뭐 문서화되어 있냐 아니면 구두 약속이었냐라는 뭐 그런 쟁점은 잠시 던져두고 어쨌든 이 두 측의 이 광주와 선수 측의 어떤 신의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점에서 광주는 결국 재정 건전화 정책에 걸려서 여름 영입이 불가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엄지성을 지키는 게 필요했지만 결국은 선수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서 엄지성 선수의 수원지 이적을 허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이적료 조율 과정이 있었고 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광주가 수원지CT의 파이널 레터를 수락하면서 이번 이적이 성사가 되게 됐습니다. 자, 물론 주전급 이적료냐도 중요한데 결국은 또 실제로 주전으로 뛸 수 있냐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뎁스들 좀 살펴볼 텐데 현재 수원지CT의 왼쪽 윙어 뎁스부터 보겠습니다. 왼쪽 윙어에는 제미 패터슨 선수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 주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팀의 뎁스가 워낙 얇았기 때문에 이 윙어로 좀 다수 출전을 했는데요. 볼 다루는 기술도 좋고 따라박 그리고 슈팅에 강점이 있는 이선 플레이어입니다. 비단 공격형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윙어로도 많이 출전할 만큼 윙어 포지션에도 익숙한 선수고요. 다만 가끔 온더볼 상황을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보러그 기질이 보인다는 평가도 없지 않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다. 다만 주 포지션의 공격형 미드필더에 들어갔을 때 그 장점이 좀 더 잘 드러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서브로는 조시 지넬리 선수인데 이 지넬리 선수는 지난 시즌 앞두고 영입돼서 좋은 페이스를 보여줬지만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좌측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고 아이솔레이션 그리고 그 이어지는 슈팅에 매우 강점이 있었던 선수인데 부상에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가 지금 이 지넬리 선수에게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주로 왼쪽 윙어로 뛰고 있는 엄지성 선수를 영입하고자 했던 것으로도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엄지성 선수 오른쪽도 소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오른쪽 좀 보면요. 비교적 이 자리는 어느 정도는 또 주전세가 뚜렷합니다. 이 로날드 선수인데요.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유망주 선수고 엄지성 선수보다는 한 살 많은 선수죠. 이적하자마자 주전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측면에서 활발한 침투를 보여줬고 돌파 이후에 많은 크로스 시도 그리고 이 선수 압박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비 가담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물론 이 하프 시즌만 본 거지만 이 로날드 선수가 향후 이 챔피언십에서 꽤 괜찮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싶은 장면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다만 왼발 사용이 좀 많이 적어서 이 선수의 방향을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이 선수의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브라이 선수답게 상당히 피지컬적으로 탄력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몸이 탄탄하다는 점에서는 이 엄성 선수와 맞췄을 때 어느 정도 좀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브는 역시 올리버 쿠퍼인데 이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입니다. 윙어는 가끔 단기 알바 정도를 뛴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전진성이 높고 공격 전개 과정에 참여도가 높습니다. 다만 이 선수 4부 리그에서 임대를 갔다 오고 이제서야 좀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는 유망주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볼 만한 필요성이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로서의 성향이 짙다는 점에서 역시 오른쪽도 그렇게 전문 윙어 뎁스가 탄탄하지는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엄지성 선수에게 좋은 이적이 될 수 있느냐겠죠. 이 엄지성 선수는 슈팅 그리고 슈팅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모두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드리블 시도도 많고 성공률도 높으며 활동 범위가 넓고 활동량이 많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바라는 이 공격수에게 바라는 많은 것들을 가진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나 이 크랙으로서 활약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많은 뭐 지넬리 그리고 로날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전문 윙어들과 조금 더 다른 스타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희소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드리블 시도가 많아서 피파울 횟수가 많고 부상이 꽤 늘어났었습니다. 챔피언십에서의 적응을 위해선 부상이 없어야 할 텐데 이런 점을 엄지성 선수가 몸을 좀 더 잘 만들어서 시즌을 치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고요. 다만 주전 경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윌리엄스 감독은 지난해 4-2-3-1을 사용했고 그런데 이선 측면의 뎁스가 굉장히 얇았기 때문에 그리고 엄지성 선수에게 이미 구두로 주전으로 기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주전 경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윙어 뎁스로 봐서는 뭐 다른 선수 한 명에서 영입된다고 하더라도 엄지성 선수의 주전 경쟁은 꽤나 수월할 수 있으며 여기서 나오는 자신감을 통해서 챔피언십에서의 적응도 어느 정도는 잘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광주가 아닌 수원지 시티의 유망주가 될 그리고 주전 윙어가 될 엄지성 선수 앞으로 남은 것은 그의 상승뿐입니다. 물론 군 문제, 이런 현실적인 좀 문제들이 겹쳐 있고 올림픽에 나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쉬운 그리고 군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좀 불안할 수 있고 보는 팬들도 불안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왕 가게 된 거 조금 더 좋은 활약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까지 그를 괴롭혀왔던 여러 가지 부상들 이런 건 역시 엄지성 선수에게는 더는 따라오지 않는 수식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잘 적응을 했으면 좋겠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엄지성 선수 수원지 시티에서 주전 경쟁 충분히 가능한 만큼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주고 뭐 군 문제를 해결하든 아니면 뭐 은퇴할 시기가 돼서든 꾸준히 좋은 활약해서 또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